주말 내내 이제 언론을 강타하고 있는 뉴스는, 문자 파동입니다. 한동훈과 김건희 문자 파동에 대한 내용인데, 원래 언론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김건희한테 불리한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양쪽 언론이 부풀려가지고 서로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막 얘기들을 써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사람이 너무 정보에 홍수가 돼갖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먼저 뉴스를 보고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송작가 TV의 시선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냈다는 문자 5건의 내용을 채널A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친한계, 친윤계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양측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단 첫 메시지를 보낸 건 1월 15일인데 2건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간의 소원해진 관계를 중재해보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일 3번째 메시지에서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그 뜻을 따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나흘 뒤에는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의 발언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한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한 결심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대통령실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사과와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비대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디올백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김건희 해명이 필요하다, 사과 얘기는 없었지만,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김경률을 시켜갖고 까기 시작했어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건희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문자를 통해 갖고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전화는 이제 서로 안 받는다고. 얼굴 붉히니까 문자로만 소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카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니들은 문자하면 안 되는 관계예요. 왜 문자해? 일반인하고 정당 대표잖아요. 옛날에 검찰총장일 때 우리 총장님 부인으로서 카톡 300번 한 것도 사실 이거 문제가 엄청 큰 거지만 대통령의 영부인하고 이 텔레그램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지금 국진당의 어떤 그 선거와 연관될 수 있는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야. 대통령이 해도 농단이지만 여기에 영부인이 나서갖고 이걸 직접 했다 그러면 이게 정당의 민간이 개입한 거고. 선거 개입? 네, 선거 개입이기도 하고. 사실상 하여튼 모든 종류의 죄악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부분을 부각을 했어야 돼. 모든 뉴스가. 둘이는 문자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지. 심지어 문자해서 지금 선거에 괜찮으면 내가 사과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야, 김건희가. 근데 이제 그거는 양측의 주장이 좀 달라요. 두 번째가 진실 공방인 거야. 김건희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씹었다. 익씹했다. 5번이나 씹혔다. 네. 근데 5번을 씹히기가 어려운 게 내가 첫 번째 문제 보내놓고 안 씹히면 두 번째 문제 안 보내거든요. 이 새끼 나 차단했나 보다 그러고. 근데 계속 해갖고 보냈다냐 읽기는 읽은 거야. 익씹. 근데 정말 익씹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알 수가 없는 거. 용어잖아요, 여러분. 순간 욕인 줄 알겠네. 중요한 건 김건희는 사과하려고 했다 그러고 한동훈이는 사과를 못하겠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게 당사자 말고 모르는 거예요. 텔레그램 내용을 돌려보지 않았는 이상. 근데 왜 둘의 얘기가 다르냐는 거지. 같은 사안을 놓고. 아직 이거는 어느 쪽의 말이 맞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둘만 주고받은 이 카톡 내용을 어느 쪽에서 뿌렸느냐는 거지. 김건희가 먼저 뿌렸다는 거죠. 그렇지. 나온 그렇죠. 쪽은 저쪽이지. 그렇지. 먼저. 김건희가 먼저 뿌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김건희에 의해서 시작된 한동훈
제거 작전 내지는 한동훈의 어떤 그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공개였죠. 그렇죠. 의도를 가진 공개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집된 내용만 보고 있잖아요. 뭐 굉장히 정중하고 전혀 김건희랑 어울리지 않는. 명신이의 냄새가 1도 나지 않는. 심지어 점도 찍지 않고 보완도 제대로 되지 재구성이니까. 않는. 재구성이니까. 근데 재구성이, 저기요. 창작 수준의 재구성은 안 되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재구성을 해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논점이 둘이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말이 맞을 것 같냐고요? 네. 나는 한동훈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도 김건희 쪽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왜냐하면 김건희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은 수비를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이 상황을 인정하고 말하자면 이제 저쪽 주장대로 그 당시에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내가 씹었어요 라고 말하면 한동훈이 나쁜 놈 되면서 끝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한동훈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김건희는 결국 대여를 낚은 거죠.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과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한동훈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사과를 못하고 나서는 이유를 설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사과를 한다 그랬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선거를 말아먹었다는 쪽으로 이게 언론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쪽에서 재구성을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했을 때 한동훈이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실제 내용을 깔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한동훈은 못 갈 것이다라고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는 자기 주장대로 사과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했는데 내 생각이에요. 여기부터는 내 생각인데 아마도 그 사과의 조건에 분명히 플러스 옵션을 붙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천 문제라든지 김경률의 진퇴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붙여서 나 이게 된다 그러면 사과할 수도 있다. 뭐 검찰 조사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내놨기 때문에 어차피 공천권을 갖고 싸울 때 있던 둘이. 그래서 그 당시에 한동훈은 얘랑 타협하니 그냥 내 식대로 밀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무튼 중요한 건 건희는 사과한다는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엉뚱한 놈들이 나서갖고 증거가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측이 적극적인 공세, 수비적인 공세를 피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는 나는 사과한다고 얘기했어라고 하면서 역공을 피는 게 한동훈 측이 주말에 대해 그런 내용 아니었다고 역공을 피는 데 대한 거에 대해서 그냥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순간에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동훈 측의 주장을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진중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진중권은 자기가 그 문자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왜 진중권 같은 인사가 실제 당원도 아니고 캠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하고 엮여져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진중권이 이 중대한 문자를 한동훈한테서 볼 수 있느냐는 거지.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진중권 입장에서는 뭐처럼 바꿔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한동훈 쪽이 굉장히 불리해져가는 입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문자 말고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흘리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아마 앞으로 터져 나올 소스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찬반 논쟁으로 김건희냐 한동훈이냐를 놓고 싸움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한 거야. 지금 원희룡이나 나경원에 대한 인물평이라든지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일주일을 맡겨놔봤는데 전혀 지지율을 못 흔드니까 이제는 김건희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 둘이서 이 문자 내용을 갖고 한동훈을 뚝까 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 이러한 구상이 왜 나왔을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인 정치 공작인 거고, 이번 선거를 뒤흔들려고 하는, 말하자면 매우 전문적으로 이걸 해본 놈이 이거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거든. 그 사람이 바로 이철규라고 합니다. 이철규가 이거를 흔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판장 돌려가지고 사퇴 얘기하자. 사퇴 요구하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철규가 뒤에서 밑작업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중권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김건희가 이철규한테 이 문자를 전달을 하고, 이철규가 또 원희룡에게 이걸 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거지. 아마도 진중권이한테 누군가가 지령을 내린 한동훈 측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람을 잘못 고른 거예요. 이미 신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양측이란 말이야. 조국 장관 이후부터 계속 해갖고 계속 늑대가 났다 그러는데 늑대는 임신한 적이 없었어요. 낙타를 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커를 진중권을 이용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한동훈 측에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문자를 흘린 사건이 단순하게 문자 공방으로 끝나면 합의가 되는데 이거를 빌미로 해갖고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러고 윤리위원회에 넘긴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이준석이 날리는 거랑 비슷한 케이스죠. 이준석 때랑 거의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연판장을 돌려갖고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과 지지자들 모임을 준비한다라고 이걸 꺼내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한동훈이 아주 강한 카드를 꺼냈거든요. 자기네 국진당 지지자들한테 한동훈 비난 문자를 보냈다. 원희룡이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선관위에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해갖고 만일 이게 진짜로 접수가 돼갖고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희룡이하고 원희룡이 같은 경우는 아예 후보로서 완주를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문자 던진 사람이 내가 그랬어라고 먼저 사퇴를 하고 튀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의 분열 직전, 폭발 직전까지 갔던 게 지난 토요일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교묘하게 일요일 날부터 봉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둘이 죽인 듯이 싸운 게 맞아요. 근데 어제부터는 완전히 갈등이 봉합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봉합이 됐을까요? 지금 김건희의 목적은 원희룡하고 나경원을 통해 가지고 완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못 넘기게 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1차에 그냥 1차에 되게끔 돼버리면 이제 한동훈이 너무 자기 공이 없으니까, 자기 공이 크니까, 주변에 빚이 없으니까 막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한테 일종의 내가 이 건 꺼내봐야 우리 같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너도 최혜병 특검 받지 말고 김건희 특검 받지 마. 서로 특검은 수용하지 않는 걸로 네가 지금 이 전선을 바꿔줘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국진당의 지지자들은 반윤인 사람한테 표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후보자들 중에 반윤 인내하는 놈은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걷다 하는 건데 거기다 대놓고 한동훈이 김건희도 조사받아야 된다, 최혜병 특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우리 다 죽는 거니까 그 얘기는 빼고 가자. 그러면 네가 당대표 되는 거 부담 없이 밀어줄게. 대신에 지분은 55대 45 아니면 51대 49 이런 식의 합의가 지난 주말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은 공범인 애들이라서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근혜가 싸울 때처럼 진짜 팩트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까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지네들 둘이서 서로 안 까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모든 해프닝은 끝나요. 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그 알맹이, 그 안에 있었던 지분 문제라든지 현재의 당대표 관련한 후보자들 문제 이런 것들만 이제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자기 존재를 보여줬고 네가 나 무시하면 당대표를 하든 뭘 하든 편치 않아라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은 거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진짜 저걸 까게 되면 당대표 그 투표에서도 쉽지 않겠는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결론은 언제 나느냐? 요 문자 소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국진당 지지자들한테 여론조사를 다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55, 60% 아직도 한동훈에 나왔는데 문자 파동이 터지고 나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오면 건희가 배신하고 다시 찔릴 겁니다. 지금 휴전 기간인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동훈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만 빠진다. 효과가 없다. 얘네들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대세를 인정하고 협조 보는 쪽으로 김건희가 고개를 숙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주말에 있는 국짐 지지자들에 대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둘이 짜고 쳤던 고스톱의 결말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한 몸이에요.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 둘이 싸우기는 하지만 둘 다 대가리가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가 죽자고 해서 자결을 해도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치. 한동훈, 김건희는 샴쌍둥이 같은 그렇죠. 그런 거지. 네. 그 옛날 불교에 나오는 그 머리 둘 달린 새처럼 결과적으로는 둘이 죽기 살기로는 안 싸운 상황에서 지분 정리 차원으로 요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규가 뒤에 숨은 이유, 원희룡과 나경원을 앞세운 이유, 그리고 진짜 날려버릴 수 있는 연판장을 포기한 이유, 그리고 한동훈이 사람 많은데 진중권을 쓰는 이유, 이 모든 게 어차피 주말에만 통용될 힘거르기였기 때문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 문자 파동은 없는 일로 묻혀지게 될 겁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니들은 문자를 주고받으면 안 되는 사이고 이런 문자가 있었다, 왔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사실상 국정농단과 정당 개입,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내지는 공수처에 또는 선관위에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